예, 김영환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김한길 위원장한테 자제해달라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은 이제 당이 존립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통합하자는 것은 당을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주장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그 당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논의가 이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합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죠. 예. 예, 그렇게죠. 이제 그분 생각은 이제 연대보다는 통합이 효과적이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 뒤집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주는 일이고 우리가 탈당한 그런 동기 자체도 희석되는 일이어서 정말 위험한 일이었는데 예? 그것이 잘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합은 없다. 이걸로 정리가 된 것이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길 위원장도 이제 다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통합은 없다. 간담회 한 것을 보면은 예. 통합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 통합은 없다. 손정배 의원도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결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예. 통합은 없다는 됐는데 예.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수도권 연대의 문제가 남습니다. 연대.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연대 내지는 단일화를 시도하자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자제해달라는 얘기는 그럼 어떤 걸 자제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대만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보도 공천을 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우리는 이제 어떤 수도권 전략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연대만 부각이 되지 이 국민의당의 공천이나 뭐 인재 영입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게 다 묻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대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극단적으로는 선거 직전에 단일화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연대는 또 연대의 조건이나 그 배경이 있어 필요한데.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을 두 쪽으로 만드는 식으로 얘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으면 지도부가 또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탈당할 때 저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년 동안 총선 대선의 패배의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소위 친노 패권이라는 것이 극복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낡은 진보의 이 노선을 가지고는 집권을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탈당 명분이 그거였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청산하고 뭔가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뭐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 2차 컷오프 뭐 이런 걸 좀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정당하고 무슨 연대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대의 그런 그 조건이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김칫국 마시듯이 당을 이렇게 거덜내는 이런 식의 논의를 당 수뇌부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당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가면서 또 저쪽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연대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탈당한 의원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 대해서 표적 공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와 또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공천이 진행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2번, 3번 가운데 위에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지. 우리가 될 가능성도 없는데 저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슨 뭐라고 할까 전제라고 할까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김영환 의원 역시 문병호 의원 역시 연대 통합은 안 되지만 연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조건이 무르익어야 된다. 조건부 찬성이신 거네요. 조건부 찬성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런 의미이십니다. 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 김칫국부터 마시는 듯한 그런 좀
그런 논의를 던지는 방식은 자제해달라 이걸 요청하신 건데 근데 지금 조건부 찬성 얘기를 하실 때 그 조건이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어제 말이죠. 국민의당의 정치혁신특위가 새누리당하고 이런 요구를 했어요. 수구 진박과 친노 패권, 무능 86 세력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특별 공천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서 수구 진박이나 친노 패권을 상징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하니까 그런 지역에다가는 강한 상대를 공천해라. 이걸 요구한 거죠? 네네. 예.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후보들은 좀 우리가 공격을 해서 뭔가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후보를 찍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 그 효과나 그 자극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이 발표들 보면서 속은 시원한데 예. 속은 시원한데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역시 이제 그 당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부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공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전과 비리 부정 그래서 막 탈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복당을 시켜서 당선 가능성으로 갖다 밀어놓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정리 안 하고 있는 예.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혁신을 하면서 뭐 무슨 혁신을 하고 친노 계파를 정산하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조건이란 말씀이세요. 부정비리 연루자를 얼마나 청산을 잘 해내는가?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국회의원들 원내교섭단체도 못 받고 예. 지금 논란이 지금 막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에서는 그런 사람을 끊어내는 일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예. 또 친노 패권을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용두삼이가 오늘 용두삼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더민주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친노들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그 기득권층을 저 멀리 한 후에 지금 공천하고 있지 않느냐. 당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예. 당선 가능성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선을 뭐 50% 불가리하고 뭐 초선을 30% 컷오프의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명쯤 할 거다 이렇게 줄어들더니 오늘은 지금 한 초대선만 한 5명 하겠다. 어제 하겠다는 걸 오늘로 미루고요. 예. 그리고 5명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그 과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또 그 문재인 대표와 친노들이 저항이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예. 그거를 김종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단기 필마로 그걸 제압할 수 있겠나.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친노와 그 낡은 진보 세력들과 싸워왔던 우리 경험으로 볼 때는. 예. 김종인 대표는 지금은 그 공천에 칼을 쥐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만은. 예.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그 피를 바꾸기가 어렵다. 피를 바꾸기가 어렵다? 예,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질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것은 오랜 동안 13년 동안 쌓아온 적폐거든요. 예. 그걸 하루아침에 고름 뜨듯이 이게 되게 어려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김영환 의원님. 네네. 지금 청취자 질문 김지성님 외에 여러분이 문자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조건이란 건 뭔가? 네네. 이제 그건 이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게 지켜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대의 수위가 결정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누가 그러니까 떨어지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저희도 판단하겠지만 국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누가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컷오프 돼야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판단이 다 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할까 당선 가능성 또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개혁의 후퇴 내지는 뭐 혁신의 포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컷오프를 보겠다는 말씀. 그런데요, 어제 그 야권연대 촉구하는 한상진 전 부총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여서 지금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권이 분열한 채 선거 치르면 필패다. 개헌저지선도 무너질 수 있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조건 걸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한 대표님의 충정은 다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분열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때 그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예예. 그것이 절대 그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만 하면 이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간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통합했던 그 지난 13년 동안 왜 우리는 총선 대선에 졌습니까? 왜 졌는가? 또 그럴 때 그 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친노 패권과 예? 낡은 그 이념에 관련된 그런 노선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언제나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원로들 예. 그렇게 했지 언제 그분들한테 쓴소리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 그분들이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문제를 야권 통합에서만 찾는 관성적인 사고에 있는 것이지. 관성적인 사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합만 하면 이긴다면 왜 그게 분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시간이 지금 30초 남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한완상 전 부총리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안철수 대표가 광야에서 죽을 각오로 홀로 가겠다. 나 통합 안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광야가 뭔지를 진짜 모르는 것 같다. 광야에 살지 않고 넉넉한 가정에 살아서 광야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대표에 대한 폄하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정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남의 생각을 그렇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영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